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한국전력은 저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거의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또 코스피가 급락이 나오는 그런 하루였는데, 여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저는 한국전력은 상당히 준수하게 그래도 좀 마무리가 되어 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장중에 물론 6%대까지 하락이 나왔지만 우리나라 또 코스피가 오늘 거의 6%대까지 빠지고, 그리고 나서 말아 올리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저점에 대한 리테스트가 한 번 정도 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확실한 저점 바닥이 나왔다라고 좀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단기적인 반등은 저는 분명히 올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이게 초단타를 치시는 분들에게는 최근 나왔던 그 46,750원 이 고점이 분명 단계적으로 이런 상승 세계로 주가 올라올 때, 주가의 가격이 상승이 나올 때 오히려 RSI 고점인 낮아지는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충분히 조정 구간을 좀 예상해 볼 만했는데, 아직 이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확실한 추세, 조금 더 장기적인 추세로 볼 때 충분히 더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할 만한 자리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의 하락과 어저께 글로벌 시장에 대한 하락, 또 선물 시장에 대한 하락이 우리나라 시장을 정말 패닉 세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었지만, 10시 40분 기준으로 그래도 미리 선물 시장에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그래도 다행히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아마 오늘 좀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많이 털리신 분들 좀 많을 거라 봐요. 안타깝지만 근데 우리가 우리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고,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 때와 매수를 해야 될 때를 정확하게만 잘 알고 끌고 가다 보면은, 저는 한국전력은 역시나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굳건히 이 자리를 지켰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 AI 쪽 또 반도체 쪽의 강세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을 또는 글로벌 시장을 계속 우상향을 하게 만들었고,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 하락이 나온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게 명확한 게 없어. 이게 가장 무서운 게, 도대체 이 정도로 하락할 만한 뭔가 명확한 악재라고 할 만한 게 없어. 물론 뭐 월가 쪽에서 안 좋은 리포트들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맨날 나왔던 거고, 이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다가 뭐 채권을 이제 쓰고 빚을 좀 진다라는 내용이 시장에 노이즈를 만들면서 어제 나스닥이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또 이게 이렇게까지 빠질 건 아니고, 이게 이유가 없는 그 하락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점에 대한 리테스트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주가를 고점을 만들고 그리고 리테스트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절대 일일비하면서 내가 매도를 고민할 때는 아니라는 거,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눌러주시면 시청자분들 연말까지 분명 좋은 일들 가득할 겁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사실 외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장 막판에 다시 한번 이 외인들의 자금들이 또 들어오긴 했거든. 그리고 이 겁에 질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이해는 해요. 무섭잖아.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안심하고 그냥 매도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라 보는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 네. 그리고 결국 이 조정 자체가 저는 단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이 전력 쪽에 대한 섹터는 뭐 여전히 강세를 보일 거고, 결국 앞으로 주가의 흐름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뭐 지금 최근 이 주가의 흐름만 보더라도, 나스닥에 대한 흐름이나 우리나라 지수 흐름만 보더라도 이거를 캐치하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지수 조정이 단기적인 조정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내년 정부 예산을 역대급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릴 것이고 유동성이 상당히 또 커질 겁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양적 긴축 종료,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AI 투자를 지속하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들이고, 이러한 것이 또 트럼프 대통령 정부 역시나 이런 과도한 하락을 절대 원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저런 요인으로 우리가 유동성이나 정부 정책, 또 시장은 일정 기간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또다시 한 번 더 랠리는 시작될 수 있다. 그 중심의 전력 섹터는 계속 강세를 보일 거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영원한 건 없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상승 추세에서 상승에 대한 추세가 나올 때, 이런 등락폭들이 나올 때 등락폭에 대한 고점과 저점은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한 대응을 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50% 수익을 볼 거 진짜 150% 수익을 볼 거 200~300%대까지 더 수익을 늘려나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단계 장기적인 파동으로 볼 때 3파 고점이 아직 안 나왔다. 4파 조정 뒤에 한 번 더 올라가는 5파 고점 단계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오는 하나의 파동에 대한 끝자락 아직 고점은 안 나왔고, 오늘 나온 하락은 이 4파 조정 단계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4파 조정 단계가 끝난 것이냐 보면요. 지금 오늘 정확하게 0.618 라인을 터치를 하고 반등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 구간에서 어떤 변동성이 나오던 간에 이 구간은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확실한 고점에 대한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뜰 때 우리가 이때를 대응을 하고, 한 번 더 시장의 리테스트를 하면서 떨어진다 한들 우리가 한 번 1차적인 대응을 하면 이런 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야 될 거고, 제가 이런 타점들이 나올 때 저희 구독자분들께 라이브 방송을 켜서라도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릴 거고, 또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서라도 내가 안내를, 영상을 빠르게 찍어서라도 안내를 해드릴 텐데, 사실 이게 장중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하고 자영업 하시면 힘들잖아 사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놓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다이렉트로 이런 타점들에 대한 방송을 하기 전에 먼저 다이렉트로 문자로 중요 타점들이 나올 때 문자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한 달에 뭐 적으면 2번, 많으면 4번, 평균 이 정도 나오는데 이건 시장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한국전력에 간단하게 뒤에 2글자 전력이라고만 문자로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전력이라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고, 제가 문자 남기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일괄적으로 여러분들께 문자를 좀 보내드릴 텐데, 자, 이게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고맙다고 막 선물, 기프트콘 이런 거 주잖아요. 이걸 제가 받는 순간부터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무리 비싼 것도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보내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는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끔씩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지 뭐 이런 걸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미증시도 하고 코인 시장도 같이 하고 있고 바빠요. 뭐 한국전력 타점 하나 준다고 해서 제가 뭐 모든 걸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제가 미증시나 코인 시장이 지금 많이 또 하락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락할 때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곧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들도 저희 구독자 방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함께하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 방에도 또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의 전력이라고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인생은 세옹지마 아니겠습니까?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이 있는 건데, 저도 이 주린이 시절 주식을 처음 하던 시절에 정말 나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한 거지. 막 재무제표 보고 투자를 하거나 그냥 뉴스 기사 보고 내가 판단을 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또는 남들이 좋다고 하면 매수하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면 매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 계좌는 계속 녹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를 했죠. 근데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는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고, 두 번째로 이런 기술적인 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가면서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노하우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주식 생활에, 또 여러분들의 주식 드라마, 앞으로 제가 해피엔딩으로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갈 거니까 많은 분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지금부터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그래서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이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 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